그래서 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을 구상해 나가면 이제 사업의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결국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장기전이 되면 우린 지치겠죠. 네,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벌써 2021년 초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통합 공고문이 나온 거 다들 보셨나요? 올해도 이렇게 수많은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많은 분들께서 준비하시는 예창, 초창은 3월에 예정되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3월이지만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원 사업을 받는 게 정말 좋은 일인지 제 경험을 또 간단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먼저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지원 사업 장점 정말 많죠. 자, 첫 번째,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내 사업의 스토리텔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사업 전략, 마케팅 전략 등 놓칠 수 있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 세 번째, 초기 시드머니가 생기는 것. 네 번째, 지원 사업을 받았다는 이력, 이게 스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데 또 유리합니다. 투자나 이런 것들이요. 그 외에도 지원 사업 받으면 좋은 게 너무 많죠. 어깨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데 지원 사업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단점이라기보다는 부작용이라고 할게요. 제가 틈틈이 이제 사업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 예비 창업자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그게 뭐냐면,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난이도를 높은 사업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원 사업의 단점도 좀 여럿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만큼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 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비 창업자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플로우입니다. 어떻게 되나 보시죠. 심사위원분들이나 사업계획서가 요구하는 사업 규모가 너무 커져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업 규모, 매출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50만 원이라던가 100만 원이라던가 작은 매출을 낼 수 있는 단기 사업 계획이라던가 세부적인 전략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는 내 팀원이 가진 역량을 검토하기보다는 자꾸 큰 사업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해보려는 사업도 못해보고 방황하게 됩니다. 즉, 큰 사업을 짜고 계획하는 거 너무 좋지만 그럴 만한 역량이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계속 검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볍게 예를 들어볼게요. 갑자기 삼성이 저한테 야, 반도체 사업 너가 다 해봐 라고 맡겼어요. 이미 반도체 사업 너무 잘 되고 시장 점유율도 좋고 세계 1등이고 다 좋은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내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누가 하던 상관없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제가 맡았을 때 위험성이 있겠죠. 왜? 저는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니까요. 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장기적인 플랜, 장기적인 계획 너무 좋지만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면, 또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내 경험, 내 역량을 초과하는 사업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정말 미친 듯이 끈기 있고 버티고 열정적으로 다가다 보면 그 사업까지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극소수고 많은 분들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지치게 되느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관건은 생활비예요. 단기 매출을 내보는 연습을 안 한다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집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큰 사업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큰 사업도 그래서 좋지만 당장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모델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창업자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오래 있으면서 내린 결론은, 지원 사업은 사업의 날개를 달아줄 뿐이지 결코 본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을 구상해 나가면 이제 사업의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결국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장기전이 되면 우린 지치겠죠. 그래서 사실상 사업의 정답은 없지만 그나마 제가 추천드리는 사업의 플로우는 한번 요렇게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지원 사업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어떤 시장의 니즈를 찾아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재빨리 구체화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서비스면 서비스, 제품이면 제품, 어떻게든 빨리 시장에 내보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량의 매출을 내보거나 초기 유저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내가 생각한 사업의 한 사이클을 빠르게 돌려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지원 사업의 근거로 쓰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인풋을 투자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반응이 좋지 않았다. 그럼 이 데이터를 모아서 내 사업에 피버팅을 하는 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경험하면서 사업 계획서에 녹여내면 지원 사업을 받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죠.
만약에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느낀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공유해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원 사업을 받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받을 수 있으면 받지만, 또 제가 염려하는 점은 사업계획서에 주객전도 되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사업을 처음부터 막 버리지 말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날씨 정말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